5시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원주 4명, 춘천과 철원, 강릉에서 1명씩 모두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음식점 등 상점들이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문을 닫으면서 밤거리는 썰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속초시와 동해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심사할 행정심판 심리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4개 시군에서 7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릉에서는 50대 A씨가 어제 강릉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증상이 있었고 홍천 49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까지 원주 4명, 춘천, 철원, 강릉 각각 1명씩 모두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가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가장 달라진 모습은 바로 도심 밤 풍경입니다. 영업이 한창일 밤 9시, 모든 음식점들은 문을 닫았는데요. 강릉시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찾아내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이면 손님으로 북적이던 강릉시 교동의 음식점 골목이 한산해졌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매장에서 마실 수 있지만 손님이 앉은 테이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아예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제 주변도 이제 다 문 닫고 해가지고 이제 밤 되면은 이제 어두컴컴해지니까 사람도 없고 해서 확실히 줄는 것 같아요. 불야성을 이루던 골목 상점가는 대부분 간판에 불을 껐고 24시간 영업하던 음식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예 17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음식점들도 생겨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업소나 마트 상당수는 밤 9시부터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번화가에 서 있는 택시들, 이제는 승객을 찾기 어렵습니다. 갈 곳을 못 찾은 택시들은 줄을 길게 늘어서서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코로나19 며칠 좀 심해지면서 손님을 반 이상 줄었어요. 원래 없었던 거에서 반 정도 더 줄은 것 같아요.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고 학원과 교습소는 17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2.5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폐쇄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체육시설은 위험도가 한층 낮아질 때까지 계속 문을 닫겠다는 입장입니다. 단란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아레나 주차장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 하루 정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무증상자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우선은 검사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라서 검사에 임하시는 것이 소극적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드라이브스루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편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가장 어려워진 사람들은 바로 자영업자들. 강릉시는 일부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이달 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도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경리병동 감염으로 간호인력이 격리된 속초의료원은 간호인력 파견과 충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기타강습, 목욕탕, 대학기숙사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주변 시군까지 번지고 서울 장례식장을 다녀온 삼척의 일가족 4명, 속초의료원 종사자 등 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르면서 동해안 지자체들도 개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내 8개 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가운데 속초시도 오는 20일까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주일간
불가피하게 2단계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기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해시도 15일부터 2단계로 올리고 확산 추이를 봐가며 기간 연장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기존 1.5단계를 유지하지만 공공시설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해 방역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격리치료병동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간호 인력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속초 의료원은 도내 다른 의료원으로부터 필수 인력을 수혈받았고 추가 간호 인력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척의료원과 영월의료원 그리고 도재활병원에서 긴급히 인력을 모집을 해서 총 7명의 인력이 긴급 투입됐고요. 중앙수습본부에서 중앙인력 8명이 파견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필요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지자체와 보건당국도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5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하면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눈 덮인 산속에 멧돼지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땅을 파헤친 흔적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개구리나 가재를 잡아먹고 다시 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저에 가서 사냥개를 풀어서 그걸 추적할 겁니다. 사냥개 4마리가 앞장서 산을 오른 지 1시간 반 만에 멧돼지 2마리가 포획됐습니다. 횡성과 평창, 홍천, 강릉, 양양 등 5개 시군 약 6,000제곱킬로미터에서 강원도 광역수렵장의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하지 않고 강원도가 광역으로 운영하며 발병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강원도는 야생 멧돼지에 포획 포상금 50만 원을 내걸었고 가장 많은 농작물 피해를 주는 고라니에도 1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수렵인으로서 일조를 해야 되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없었는데 그런 각오입니다. 하지만 광역수렵장의 수렵비가 한 개 시군 수렵장의 4배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외부 수렵인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비싼 수렵비를 만회하기 위한 과도한 경제 우려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원주와 횡성, 홍천 등에서 주변 농민이 엽사가 쏜 산탄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에서도 총기 우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수렵장이 운영되는 동안 최대한 입산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이렇게 눈에 띄는 밝은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민들 안전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수렵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인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특히 가축 같은 거는 방목을 지양하도록. 강원도 광역수렵장은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돼 특히 내년 봄 영농 준비를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내일부터 실감 영상 카페를 운영합니다.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배경으로 한 조선시대 고서화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이상향을 담은 실감 콘텐츠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가로 28m, 세로 3.6m 벽면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신의 기둥이라 불리는 총석입니다. 사석줄을 비롯한 기묘한 돌기둥들이 바다의 기세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강원도 통천 해금강에 있는 관동팔경의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창경궁 휘정당의 벽면을 장식한 총석정 절경도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처럼 관동팔경과 금강산을 고 해상도의 입체 화면으로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이 압도적입니다.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재를 만들었다는 그런 가치가 참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강릉 경포의 달은 유난히 크고 맑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경포대에서 호수에 풍덩 빠진 달을 벗삼아 만사를 잇습니다. 절벽에 우뚝 선 죽소리에 오르면 세상사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관동 제일루로 꼽힌 죽소리를 휘감은 삼척 50천은 마치 은하수 같습니다. 일체의 번뇌를 끄는 나한의 미소가 사라진 절터를 감싸고 있습니다.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부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실경을 많이 그렸던 화가들의 작품과 3D 실사 애니메이션 만드는 작가들이 함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갖은 시름을 앓고 있는 요즘 선조들이 그린 이상향을 담은 실감 콘텐츠를 감상하며 잠시 넋을 놓는 것은 어떨까요?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산지와 내륙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과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에야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보충 서면과 증거자료 검토, 현장 조사에 이어 29일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심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에 이어 2017년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부동의 처분을 받아 강원도와 양양군이 12월 1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해 고용복지센터가 오는 16일 문을 엽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동해시 동해대로 KT 북평빌딩 1층에 문을 여는 동해 고용복지센터는 226제곱미터 규모로 운영되며 공무원 등 인력 5명이 근무합니다. 동해 고용복지센터는 구인 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와 경력 단절 여성의 특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진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여유분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내에는 모두 201개 음압병상이 마련돼 있는데 138개 병상이 사용되고 63개 병상이 여유분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여유 병상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압병상은 강릉의료원 77개, 강릉 아산병원 1개, 속초의료원 24개, 원주의료원 82개, 강원대병원 11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립대 기숙사생이 확진되면서 강릉 지역 대학마다 방역 소독 강화와 운영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숙사생 4명이 확진된 강원 도립대는 기숙사에 머물던 98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을 오늘 퇴소시켰습니다. 강릉원주대는 12일부터 학생과 교수들의 학교 출입을 막고 모든 시험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가운데 기숙사 운영 일정을 축소해 내일 점심까지만 운영합니다. 가톨릭 관동대도 기말 시험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기숙사생들을 내보내고 유학생 80여 명에 대해서는 전체 1인 1실로 전환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태백 출신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김보은 선수가 삼척시청으로 이적합니다. 삼척시는 지난 5년간 경남개발공사에서 뛰다가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김보은과 1년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은은 태백 황지정보산업고 출신으로 내년 1월 3일 인천광역시청과의 경기에 삼척시청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